근데 나는 그때도 말했지만 어떤 것을 생산을 해서 최종 소비자에게 닿는 그 중간 프로세스 안에 걸쳐 있는 것 자체를 그냥 완전 다 대체를 하고 피해야 된다고 생각해. 맞아. 그래서 사실은 이 생산을 한 에셋이, 그러니까 무조건 에셋을 소유하고 있어야 된다는 관점이고 나는. 근데 그 에셋이 뭐 예를 들면 그냥 뭐 공간일 수도 있고 부동산의 형태일 수도 있고 뭐 제품일 수도 있고 생산을 한 뭐 아니면 뭐 지식이나 어떤 해자가 있는 기술 같은 거일 수도 있고 근데 이거를 최종 소비자한테 전달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 중간에 고용된 근로자라고 한다면 그냥 무조건 다 대체될 수 있다는 입장이야 솔직히. 컨설팅은 이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그나마 대체되기 어려운 직장이라고 지금 우리가 판단을 내렸지만 그치. 그렇지만 그래도 이 궁극적으로는. 생산자들보다는 덜하다고 생각해. 왜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부동산을 소유해. 뭐 그거를 가지고 뭐 임대를 줘. 아니면 뭔가 서비스를 해. 숙박업을 한다던가 뭐 건물 종류는 다르겠지만 그러면 뭐 그러면 그 사이에 그들이 해야 되는 마케팅, 사람이 오면 방을 안내해주고 방 청소해주고 이 모든 거를 다 중간에 피지컬 AI나 아니면 소프트웨어를 사용해서 자동화를 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여기서 일하는 알바들은 잘리겠지만 결국에는 이 생산자는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고 이 과정을 전부 다 소유하게 되는 거란 말이야. 사실은 생산자가 이제 점점 내려오는 세상이 되고 있으니까 그거를 꼭지를 잡고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고 그럼 내가 이 꼭지를 못 잡으면 하기 좋은 방법은 에퀴티를 소유하는 거. 그래서 나는 투자자로서의 어떤 밸류? 이런 것들이 앞으로도 더 커질 거라고 봐. 그래서 이제 그 에퀴티를 일부를 소유하는 건 사실 내가 일부 생산자가 되는 거니까. 그렇지. 그리고 또는 그게 뭐 작은 종류일지라도 그게 뭐 꼭 정말 거대한 막 건물 하나를 소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어떤 형태로든 소유를 하고 있으면 되는 것 같아. 근데 나는 너 얘기를 들으면서 약간 두 가지 생각이 떠올랐는데 일단 첫 번째로는 그 에셋을 뭐라고 정의하는지가 약간 내 안에서는 조금 혼란스러운 것 같아. 그러니까 뭐 너가 지금 얘기한 거에 따르면 대부분의 것들이 이제 피지컬한 거를 이제 에셋이라고 정의를 한 것 같은데 그것 외에도 뭐 어떤 특정한 서비스 같은 것도 에셋이라고 정의를 할 수 있을지 우리가 예를 들어 그냥 컨설팅업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똑같은 구조 안에 넣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 그러니까 컨설팅 회사들은 뭐 두뇌 나무위키의 표현을 빌리자면 두뇌라는 것을 파는 거잖아.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한 그 맥락을 따라가 보면 어쨌든 뛰어난 이 AI 시대에 필요한 역량을 갖춘 인재들을 최종 소비자에게 전달을 하는 건데 근데 이때 이제 최종 소비자가 이런 개인들이 아니라 우리한테는 이제 기업들인 거겠지. 그럼 이렇게 생각했을 때는 또 컨설팅 펌들도 에셋을 들고 있는 회사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너가 말한 것처럼 이 중간에 있는 모든 프로세스들이 다 대체가 돼버리면 사실상 너가 말한 것처럼 그 정말 A단에 있는 에셋 소유자들만 남는 거잖아. 그러면 여기가 경쟁이 너무 치열해질 거란 말이야. 예를 들어 유튜브도 마찬가지야. 그 중간에 막 템플릿 이런 게 생기면서 뭐 그런 편집 기사들이 필요가 없어졌어. 근데 유튜버들 너무 많고 그 유튜버들의 경쟁은 점점 더 치열해지고 있잖아. 여기 뛰어든 사람들이 많으니까. 맞아. 근데 그러면 반대로 오히려 그 중간자들의 역할이 너무 중요해지는 거야. 이 경쟁에서 이기려면 다 똑같은 AI 쓰고 다 똑같은 템플릿 써서는 어려워지잖아. 그러면 편집자들도 AI를 당연히 그냥 나 같은 일반인보다는 잘 쓰겠지. 그 사람들 원래 편집하던 사람들이니까. 그러면 그들에 대한 수요가 오히려 거꾸로 늘어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했어. 완전 좋은 얘기인 것 같고 일단 에셋에 대한 정의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면 그거는 재화일 수도 있고 서비스일 수도 있고 또 나는 되게 커뮤니티일 수도 있다고 생각해. 영향력. 예를 들어서 인플루언서 한 명이야. 그러면 그 사람이 뭘 기획하고 뭘 팔든 다 팬을 기반으로 다 할 수 있어. 대체할 수 없는. 그러니까 장원영이 하는 거. 그치. 이제 그치. 뭘 추천하든 다 사겠지. 맞아. 이제 그런 거지. 이 중에서 어떤 게 대체가 될 거냐는 결국 법과 어떤 사람들의 인식이 정하는 것 같아. 예를 들면 지금은 의사라는 직업이 되게 철저한 규제에 의해서 공급이 적게 되고 있잖아. 근데 과거에 일했던 게 변호사란 말이죠. 맞아. 변호사가 엄청 사법시험으로 조금만 배출되었었고 근데 이거를 이제 공익 목적으로 수를 훨씬 늘리면서 로스쿨 제로 감에 따라서 지금은 변호사들의 월급이 정말 많이 낮아졌잖아. 맞아. 예전에 비해서. 사실 진단을 의사들이 더 잘할까 AI가 더 잘할까를 보면 솔직히 말하면 AI가 더 잘해.
당연한 거예요. 왜냐면 어차피 그 진단을 할 때 의사가 하는 일은 첫 번째, 이 환자의 몸 상태를 수집하는 것. 그렇지. 두 번째, 과거에 본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데이터들을 이용해서 맞아. 또 과거의 임상실험 결과 그리고 본인이 진단했던 결과들을 다 바탕으로 해서 이거에 핏한 결정을 내려주는 것. 그렇지. 근데 사실은 첫 번째 정보 수집만 된다면 이 두 번째 과정은 AI가 훨씬 더 잘할 수 맞아. 있지. 왜냐면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고 더 최신의 연구 결과를 대입할 수 있고. 그렇지. 그리고 유사한 걸 훨씬 더 빨리 찾아낼 수 있잖아. 그치. 사실 우리나라 피부과가 굉장히 인기가 많은 과고 엄청 급여가 높은 과로 유명한데 미국은 예를 들면 그 클리닉 같은 데서도 다 피부과 시술을 할 수 있잖아. 사실 그리고 맞아. 그 피부과 시술 별거 아니고 엄청 간단하고 간호사가 기계가 있으면 되고 기계가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러면 이게 사실 법으로 사실 우리는 보호를 받고 있는 건데 그렇지. 첫 번째 이게 풀리는 순간 두 번째 사람들의 인식이 꼭 의사한테 받지 않아도 나는 AI한테 진단 받아도 안전해라는 인식이 있기 시작하면 맞아. 그러면 이 직업의 철옹성이 부서지는 거거든. 맞아. 또 다른 예시 생각나는 게 택시 기사가 있는데 그냥 택시가 있다가 우버랑 타다? 뭐 우리나라로는 타다지? 맞아. 그런 걸로 인해서 한 번 시장 변동이 오려다가 말았다가 우리나라는 지금 AI화가 되고 있잖아. 그래서 자율주행 택시들이 실제로 우리 서울에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고 밤에. 근데 오히려 가격이 더 싸다는 말도 있거든. 내가 타보진 않았는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그 도시가 있어. 신천인가? 그 자율주행 택시들이 엄청 많은 택시. 나도 영상 본 것 같아. 근데 더 싸대. 사람이 하는 것보다. 근데 그럴 나는 수 있어. 뭐 사람들마다 인식이 다르겠지만 나는 되게 좋아 사실. 그치. 이게 왜냐면 사실 너 말대로 법과 인식의 문제야. 그러니까 법과 인식의 문제인 거야. 그래서 언니 얘기를 듣고 생각해보니까 지금은 예를 들면 부동산을 우리가 소유를 하는 것이 되게 당연하고 예를 들면 우리나라 보유세가 비싸지 않은 편이고 맞아. 한 번 딱 사놓으면 오른다는 인식이 있고 그렇지. 그냥 이런 것들이 인식과 법이 유지가 되고 있잖아.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 보유세 올린다는 말이 지금 있는데 이번 정권에서 근데 갑자기 보유세를 엄청 올려. 그러면 이 부동산이라는 재화도 역시 지금만큼의 장벽을 가지고 있지 않게 되는 거고 그렇지. 실제로 다른 나라들 중에서 국가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고 소유권을 가질 수 없는 나라들이 꽤 오 많거든. 맞아. 그리고 막 뭐 10년마다 한 번씩 바꿔야 되고 막 이런 나라들도 그런 나라들도 있고 뭐 외국인 한정 뭐 90년만 살 수 있음 이런 그치, 나라들도 그치, 있고 그치. 어떤 다양한 그 법과 인식들이 있는 나라별로 생각해보면 그것 또한 유지되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 그래서 어떤 재화가 생산의 꼭지점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서비스이냐라는 지점은 지금 현재 인식에 기반한 거라는 생각이 들어. 언니 얘기를 듣고 보니까. 그래서 이 인식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고 예를 들면 얼마 전까지만 해도 10년 전까지만 해도 모두가 다 이 뇌지컬이라는 것도 엄청난 철옹성을 가진 서비스 재화라고 생각을 했던 것처럼 충분히 이 인식은 바뀔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 그치.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유지될 거를 잘 잡아야 될 것 같아. 그러네. 너 말대로 그러니까 그냥 에셋을 지금처럼 단순하게 그냥 피지컬한 뭐 예를 들어 장소라든지 부동산이라든지 이런 데 목맬 게 아니라 과연 그런 미래의 의미가 있을 에셋이 무엇일지를 보는 능력도 되게 중요할 것 같아. 맞는 말인 것 같고 그래서 나는 그런 측면에서 아까 얘기를 못했던 게 재화랑 서비스보다 나는 커뮤니티가 미래에 가장 중요한 재화라고 생각해. 사실 지금도 근데 지금 되게 이런 인플루언서 마케팅이나 이런 게 되게 끝물이다 뭐 이런 소리도 있는데 업계에서 나는 전혀 아니라고 나도 아니라고 생각해. 근데 오히려 그리고 또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영역 정말 맞아.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면 AI도 사실 버추얼 아이돌도 그렇지. 그 뒤에 있는 사람을 좋아하는 거거든.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인간만이 가질 수 있는 어떤 매력 같은 걸 극대화한 것이 바로 이 커뮤니티라고 할 수 있고 맞아. 이게 커뮤니티라는 거는 또 내가 어디서 느꼈냐면 메타버스 있잖아. 메타버스 공부를 한동안 블록체인이랑 엮어서 했었는데 메타버스에 대해서 공부하면 할수록 드는 생각이 메타버스의 띠는 결국 이걸 정리하는 방식은 사람마다 너무 다양하지만 아직 개화도 안 한 시장이라서 근데 결국에는 내가 여러 가지 자아를 가지고 정말 그 세계에서 실제 내가 활동하는 것처럼 나의 취향으로 행동을 할 수 있게 되는 건데 예를 들면 뭐 나 같은 경우에는 기타를 치는 나로서의 자아도 있고 이 인터뷰를 하는 나로서의 자아도 있고 커리어에서 뭔가 일을 하는 나의 자아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자아가 있는데 이것들을 각각 다 뭐 나의 버추얼 아바타들을 만들 수 있고 그래서 그 커뮤니티에서 그런 형상으로 즐겁게 뭔가 활동을 할 수 있는 거지.
결국에는 메타버스까지도 커뮤니티인 거야. 언젠가는 우리가 이 세계로 나아갈 텐데 지금 이미 인터넷에서 다양한 아이디로 가명을 쓰고 활동하는 것도 사실은 그치. 큰 틀에서 보면 메타버스인데 일종의 맞아. 일종의 메타버스인데 우리가 인식을 못할 뿐이지. 그러면 결국에 가장 중요하게 살아남는 가치는 이 커뮤니티인 것 같아. 결국에는 사람의 매력 그리고 커뮤니티라는 게 사실은 어떤 공통의 취향, 관심사, 매력으로 유지되는 거니까. 맞아. 그래서 생각해보면 그게 가장 큰 경쟁력 그런 것 같아. 재화랑 서비스 관점. 다 연결이 된다. 아까 말한 인간적인 터치와도 좀 연결이 되는 것 같고. 근데 나도 약간 좀 번외지만, 너네 이야기지만, 최근에 그런 생각을 했어. 그러니까 엔터 산업이 어떻게 보면 난 이제 엔터업계에 있던 사람이니까 가장 대체가 안 될 수 있는 산업이지 않을까 이 AI 시대에 너와 같은 논리로 그런 생각을 했거든. 근데 또 너와 같은 논리로 그러면 내 머릿속에 이제 막 버추얼 아이돌 이런 게 떠오르는 거야. 그리고 막 뭐 버튜버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 그치. 근데 나는 그러니까 너가 말한 것처럼 그 뒤에 사람이 있어서 좋아하는 걸 수도 있지만 아예 그게 그러니까 뒤에 사람도 없는 정말 가상의 어떤 캐릭터 형태로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이 좋아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 그냥 이렇게 지금 과도기고 점점 사람들의 인식이 바뀔 거잖아. 맞아. 이런 게 어색하지 않는 인식으로. 맞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엔터 업계가 가장 대체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한 게 컨설팅 업계에 대해서 말한 것과 동일한 논리로 이거를 가장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원래 하던 사람들이거든. 그러니까 이 캐릭터를 만드는 것도 아이돌 아티스트를 만드는 동일한 방식으로 가장 매력적으로 만들 수 있는 사람들은 결국 그 업계 내에서 일하던 사람들이란 말이야. 그럼 그냥 동일하게 옮겨가고 상품만 달라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그래서 컨설팅도 마찬가지로 내가 말한 것처럼 그러니까 AI가 모든 사람들이 다 사용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걸 가장 잘할 수 있는 거는 원래 해오던 컨설턴트들인 것처럼 약간 엔터 업계도 그래서 너 말대로 그러니까 이 지금 말한 커뮤니티라는 것이 형태가 바뀌더라도 이 산업은 정말 튼튼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 근데 나는 일단은 언니 말대로 이 엔터 산업이 되게 인식이 많이 바뀌었어. 왜냐면 불과 몇 년 전이야. 사실 에스파 데뷔할 때 카리나 그 AI 진짜 이상하다고 생각했거든. 진짜 이상했고 사람들 다 여론 안 좋아서 결국에 접었잖아. SM 맞아, 그거 맞아. 나비스 어쩌고 뭐 맞아. 그거. 그리고 진짜 CG도 좀 너무 좀 그렇긴 했어. 근데 지금 K-pop 대만 홈토스 같은 거를 내가 그렇지. 알고 봤을 때는 SM이 하고 싶었던 것 같아. 맞아. 이수만은 그걸 너무 하고 나아갔어. 싶었던 것 같아. 근데 너무 빨랐고 기술이 사실은 발전하지 못해. 그것도 맞고. 그래서 이제 인식이 많이 변화해서 그런 것들을 시도해볼 수 있는 시대가 된 건 맞는데 근데 또 언니의 얘기에는 또 다른 관점을 좀 얘기해보고 싶은 게 그러면 그 엔터 산업에서 이거를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이 가수가 아니라 기획자잖아. 그렇지. 디렉터잖아. 맞아. PD, 프로듀서, 맞아, 기획자, 맞아. 디렉터가 맞아. 그 밑에 있는 가수들은 다 사라지는 거잖아. 나는 그렇게 생각하긴 했어. 방금 나도. 내가 말한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은 사실은 아까 컨설팅이랑 비슷하게 주니어랑 아레이는 다 없어지고 파트너만 남는다. 그렇지. 시니어랑 파트너만 남는다랑 결국에는 그러니까 어떤 대체할 수 없는 인간의 터치가 필요한 그런 구상과 작업들 결국 맞아. 기획을 할 수 있는 사람만 남는다인데 나는 아까 그 논리에서 이 기획자를 생산자라고 본 거야. 그 생산의 꼭지를 잡아야 한다는 말이 그런 의미였던 것 같아요. 오케이. 그래서 결국은 그 기획 나도 언니랑 동의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기획자만 살아남는다. 그거를 활용할 수 있는 근데 그거를 활용하면서 대체되는 사람들은 여전히 주니어들. 그렇지. 그래서 한 사람들만 살아남는다. 그 컨설팅에 대해서 두 가지 관점이 있을 수 있어. 언니가 두 번째로 준 질문 얘기를 해보자면 이 생산의 프로세스에 위치한다라는 관점과 이게 생산의 꼭지점을 잡고 있다는 관점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 파트너님들의 경우에는 생산의 꼭지점을 잡고 있다고 말을 할 수도 있고 또는 이 컨설팅 업 자체를 이 업이 어디에 위치해 있느냐를 전후방을 따져서 보자면 프로세스에 있다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컨설팅을 해줄 주체가 있어야 하는 업이잖아. 맞아. 그래서 그 클라이언트라고 하는 사람이 결국에는 이 최종 소비자이기도 하지만 사실상 생산자이기도 하다고 보거든 나는. 그래서 결국에는 그들이 뭔가를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가 중간에 컨설팅을 해줘야 되는 입장이라고 본다면 업 자체는 이 프로세스에 위치한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 근데 그 안에서 직업을 세분화를 해서 보면 파트너님들은 사실상 이 꼭지점을 잡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고. 맞아. 오케이. 그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어. 정리가 잘 된 것 같아.